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임명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입니다. 타일러 라쉬는 미국인이지만 자국어인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한국어는 원어민 만큼 능숙하게 말을 하고 일본어, 러시아어 등 10개국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천재라고 합니다. IQ가 무려 165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한 것이 인연이 돼서 미 국무부 장학금을 받아 한국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다는군요. 한국에서 썰전, 비정상회담, 문제적 남자 등 여러 시상교양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이 알려졌죠. 그가 언제부터 기후환경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미국의 버몬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피부염증과 알레르기를 앓았는데 이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에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환경에 관한 책인 만큼 타일러 라쉬는 이 책을 FSC 인증을 받은 종이로 제작했는데요. FSC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 환경인증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이 손상되는 생산 방식을 막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정착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하는 국제 산림관리 협의회에서 구축한 산림 경영 인증 시스템입니다. 출판 당시만 해도 FSC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하는 출판사가 거의 없어 출판하는데 고생했다는군요. 그래도 제작비가 더 들고 번거롭더라도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산림 파괴를 막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가 언제부터 환경 문제, 특히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2016년도부터 국제 비정부 자연보호기구인 세계자연기금 WWF의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해왔고 이 책은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환경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환경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됐습니다. 책은 경제활동의 외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그것을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책 중에는 미세먼지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미세먼지라 하면 가볍고 부드러운 티끌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데 미세먼지는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3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사람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암,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등 질병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어서 미세먼지라 하지 말고 대기오염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의 시선이 아닌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길지 않아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녀분과도 같이 읽고 이 책을 기회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러의 환경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저 또한 다시 한번 한정된 지구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부채의식을 갖자는 타일러의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의 빚쟁이 친구, 나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방송인이다. 다만 환경에 관심이 많아 WWF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관점 하나를 공유하고 싶다. 나에게는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열심히 취업해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월급은 200만 원인데 한 달에 쓰는 돈은 350만 원이라고 한다. 버는 돈의 1.75배나 소비하니 매번 적자이다. 좀 아껴 쓰라고 충고도 해보지만 커피값이며 택시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다며 새겨듣지 않는다. 이 친구는 늘 나에게 돈을 빌린다. 한두 번은 흔쾌히 빌려주었지만 점점 나도 부담스러워졌다. 이 친구가 버는 것보다 많이 소비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다시는 수연이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수연이처럼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연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얼마나? 78억 명. 전 세계 인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게 나이고 그게 우리 모두이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양보다 훨씬 많이 소비하고 있다. 지구가 줄 수 있는 양이 1이라면 매년 1.75를 사용한다. 그 부족분은 지구로부터 앞당겨 빌리고 있는 셈이다. 슬픈 사실은 지구는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지구가 자원을 더 빌려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게, 지구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수연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학창시절 우리는 물의 순환에 관해 배운다. 강과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나 눈으로 내리고 그 비가 강과 바다로 흘러가고 그 물이 다시 증발하고 이것이 물의 순환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순환한다. 물도 그렇고 탄소도 질소도. 지구 자원도 일정 규모 이상 갖추고 있어야 순환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 자원이 순환하고 생태계가 재생하고 지구의 투자의 수익이 발생하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생태 용량의 값을 1이라고 해보자. 1년 동안 우리에게 제공되는 에너지가 1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1년 내내 나눠 써야 한다. 그런데 1보다 많이 쓰는 상태라면 어떨까? 사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평균은 1을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인류는 빚쟁이가 아니었다. 어느 정도 지구가 재생할 수 있게끔 여력이 남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자 지구가 제공하는 생태 용량을 10월이면 다 당겨 쓰게 되었고 2019년에는 7월 말이면 지구 자원을 모두 탕진하게 되어 무려 1.75개의 지구를 사용하는 꼴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봉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는 무섭고 어려운 문제라고 여긴다. 듣기 싫다. 어차피 망했어. 안 들을래. 라고 한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겠냐? 한다. 이건 이미 월세가 밀려서 못 내는데 어차피 쫓겨나게 생겼는데 왜 이제 와서 내? 이런 것이다. 수연이가 나에게 돈을 엄청 빌려놓고 어차피 그 돈 못 갚는데 갚으려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나도 간혹 그런 생각에 공감한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다르다. 월세 안 내서 쫓겨나면 다른 집을 구해도 되고 빌린 돈을 안 갚아서 친구 잃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되지만
지구에 빌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어디로 쫓겨날 곳이 없어 목숨으로 걷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